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 세계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1차 아편전쟁의 배경에 대해서 영상 올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 올려드리면서 보는 김에 중국 근현대사 쭉 훑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엔 1차 아편전쟁의 배경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아편전쟁의 전개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영국이 전쟁을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전쟁이 일어나겠네요. 1840년 6월 달에 중국 광저우 앞바다로 영국 해군들이 몰려왔습니다. 당시 인도양에는요, 여기저기 영국 해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싱가포르에 집결해서 광저우로 쳐들어왔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 광저우에 있었던 임칙서는요,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군이 쳐들어올 것이 예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광저우 앞에 그 강하구 입구에 쇠사슬을 쭉쭉 걸어놨습니다. 이 철사줄, 쇠사슬 줄을 쭉 걸어놓은 이유는 영국 배들이 들어오다가 그 배 아래가 철사에 이 쇠사슬에 걸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장치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서양 대포 300여 개를 이미 수집을 해서 광저우 앞에 포대를 만들고 쭉 대포들을 깔아놨습니다. 자, 영국이 쳐들어왔는데 이 광저우에 있는 청나라의 대비가 만만치 않아 보였던 겁니다. 특히 이 광저우에 만들어 놓은 그 포대, 광저우 앞에 만들어 놓은 이 포대들은요, 육지에서 그 윗부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국 해군이 바다에 있는데 바다에 있는 영국 해군들 입장에서 자신들보다 위쪽에서 포가 날라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육지 윗부분에 있는 그 포대를 보고 영국 해군은 당황합니다. 이거 쳐들어갔다가 우리 영국 해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광저우에 갔다가 광저우를 쳐들어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에 샤먼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샤먼이라는 지역은 중국 밖에서는 아모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아모이, 샤먼을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1840년 7월 달에는 저장성 딩하이까지 점령해버리고 8월 달에는 더 위로 올라가서 텐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텐진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샤먼, 그다음에 딩하이, 텐진 이런 쪽에는요, 당시 중국의 무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저우처럼 서양식 무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쪽으로는 재래식 무기들, 낙후된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 애들이 쉽게 박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텐진을 공격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텐진은요,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걱정되는 곳이었습니다. 영국이 텐진을 쳐들어온다는 것은 중국 애들에겐 굉장한 위협이었어요. 이 텐진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인천과 같은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인천 뚫리면 바로 우리 서울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당시 이제 청나라 수도 베이징과 텐진의 거리가 서울 인천처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으나 텐진이 뚫리면 베이징이 위험한 그러한 위치거든요. 자, 텐진까지 영국 해군이 쳐들어오게 되자 당시 청나라 황제였던 도광제는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임칙서 탓을 하는 거예요. 저 임칙서가 일을 맡겨놨더니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국 애들 화만 돋궈놨구나 라며 임칙서 탓을 하게 되는데, 당시 영국도 임칙서를 되게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쳐들어온 영국은요, 청나라 정부한테 임칙서를 비난하면서 아편 배상금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요구를 받게 된 청나라 황제 도광제는 쟤들이 임칙서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럼 내가 임칙서 자르고 쟤네가 또 받고 싶어하는 아편에 대한 배상금을 내가 준다면 쟤들이 돌아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임칙서를 파직시켜버립니다. 임칙서 잘라내고, 그리고 그 자리에 기선이라는 사람을 보내게 돼요. 자, 이 기선이라는 사람한테 도광제는 네가 영국 잘 구슬려서 돌려보내 이렇게 시킨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일을 맡게 된 기선이 영국과 협상을 시도를 하게 돼요. 자, 그러자 영국은 청나라의 태도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임칙서 잘라버리고 협상을 하려고 하네. 그래서 영국도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텐진에서 군대를 빼요. 그러자
청나라의 도광제는 좋아합니다. 아, 텐진에서 영국 애들이 물러가는구나 라며 기선을 또 칭찬해요. 아, 기선이 또 일을 잘해서 영국 애들이 물러가나 봐 이러면서 기선을 흠차 대신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흠차 대신이라는 지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이 흠차 대신은 특정 업무를 일임하는 이 정권을 다 갖는 그러한 특별 관직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선이 이 일에 대해 흠차 대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흠차 대신이 된 기선이 이제 영국과 협상을 제대로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일단 아편에 대한 배상금을 요구를 해요. 이건 청나라도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여기서 아편 배상금 말고 하나 더 얹어요. 홍콩을 할량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홍콩은 당시 황무지와 같은 땅이기는 했으나 이거 할량이 그냥 달라는 거거든요. 아니, 청나라 정부 입장에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영토를 그냥 달라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이 보고를 받게 된 도광제가 몹시 화를 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영토를 달라니 저것들 미친 거 아니야? 없었던 일로 해 라고 해서 이 협상은 결렬됩니다. 협상이 결렬됐으니까 어떡합니까? 한 번 더 싸워야죠. 1841년 1월 그래서 2차 천비해전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차 천비해전은 언급해 드렸어요. 이 1841년 1월에 있는 이 전투는 2차 천비해전인데요. 이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가 박살이 납니다. 일단 당시 청나라 군대에서 쏘는 대포가 영국 군함 맞고 튕겨나가요. 무기의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영국의 무기 기술력과 청나라 재래식 그 무기의 그 수준 차이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돼요. 당시 이 2차 천비해전에서 영국군 전사자는 0명이었고요. 손실된 배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38명의 부상자들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그런데 중국 청나라 군대는요, 일단 배가 11척이 날아가고요, 500여 명의 전사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의 참패였습니다. 자, 이렇게 참패를 당한 청나라는 어쩔 수 없이 영국과 다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찰스 엘리엇이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기선이 협상을 하게 돼요. 물론 이 찰스 엘리엇은요, 처음 쳐들어올 때부터 영국 해군을 이끌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교체된 그런 인물인데, 아무튼 이 찰스 엘리엇과 기선이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가협상 내용이 나오게 돼요. 이 가협상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일단 예상대로 아편에 대한 배상금 내용이 들어갔어요. 배상금 달라. 그 다음에 홍콩 달라. 홍콩 할량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얹어져요. 영국 시민을 청나라 황제와 동등한 지위로 대할 것을 약속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자, 기선한테 이 보고를 받은 청나라 도광제는 엄청 열받아 합니다. 자, 일단 그래요. 배상금은 예상을 했어요. 뭐 홍콩 할량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 영국 시민과 청나라 황제를 동등하게 대우를 하라니 청나라 황제로선 도저히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는 내용인 것이죠. 자, 싸울 때마다 협상을 하려고 할 때마다 뭔가 계속 하나씩 얹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자, 도광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협상안도 무산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더 싸워야죠. 더 맞게 됩니다, 청나라는. 그래서 41년 여름부터 전쟁이 다시 벌어집니다. 영국은 여기저기 치고 다니면서 42년 3월 달에는 급기야 청나라의 주요 항구인 닝보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이 닝보를 점령당할 때 청나라 병사 약 500여 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닝보까지 빼앗기게 된 것이었죠. 자, 청나라 군대 500명이 죽고 닝보를 잃게 된 이 청나라의 도광제는요, 몹시 화를 내며, 자,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영국인 포로 죽여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영국인 포로들을 청나라가 죽이게 되는데, 여기서 잠깐, 아니, 청나라는 맨날 졌는데 영국 애들 뭐 한 명도 죽이지도 못하고 막 이랬었는데 무슨 포로를 그렇게 갖고 있나? 라는 의아한 생각을 하실까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닝보 뺏기기 그 전에 41년 한 9월쯤에요. 이 홍콩에 있었던 영국 수송선이 이동을 하다가 그 타이완 인근에서 좌초가 됐어요. 그때 이 배가 좌초되자
청나라 군대가 이 수송선을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영국 선원들을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아까 그 닝보가 함락되던 42년 3월에도 또 비슷하게 좌초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거기서 영국 선원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영국 포로들을 제법 갖고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그래서 도광자가 얘네들을 죽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포로들 중에 포로 수용소에서 한 87명 정도가 사망을 했거든요. 그 수용소 시설이 열악해서 그런지 거기서 87명이 사망을 했고 나머지 192명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영국은 엄청 분노하겠죠. 우리 포로들 그냥 다 죽여버리다니. 그래서 영국이 또 강력하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상하이까지 점령됐어요. 당시 상하이 엄청 중요한 항구였죠. 상하이 점령하고요. 중국의 동남부를 거의 장악한 영국은 이제 창장강을 타고 난징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창장강을 우린 또 양쯔강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죠. 뭐 창장강을 양쯔강이라고도 부르는데 창장강이 좀 더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 자, 아무튼 난징 쪽으로 영국 해군들이 들어옵니다. 자, 난징은 중국 입장에서 엄청 중요한 도시예요. 베이징이 수도가 되기 직전에 명나라 초기까지도 이 난징이 수도였죠. 난징이 남경이잖아요. 남쪽 수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몹시 중요한 도시였고 이 베이징 버금가는 몹시 중요한 이 난징에 영국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자 도광제는 몹시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결국 난징으로 쳐들어오는 영국군에게 항복을 하고요. 참패를 당한 청나라는 이제 영국이 요구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주는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었으니 그 불평등조약의 이름이 바로 난징조약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1842년 8월 난징에서 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자, 영국이 요구하는 것 청나라가 이제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조약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예상대로 아편에 대한 배상금을 막대하게 물어내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아편 배상금뿐만 아니라 하나 더 얹어집니다. 전쟁에 대한 배상금까지 얹어져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내게 됩니다. 또 하나 예상대로 홍콩 한량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콩 이제 영국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홍콩이 영국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저우 외에 샤먼, 닝보, 푸저우, 상하이를 개항하게 됩니다. 또 하나 공행을 폐지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공행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아요. 원래 청나라는 광저우 한 곳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광저우에서도 이 외국인들과의 무역을 허가받은 공행이라는 단체를 통해서만 서양 애들과 무역을 하게끔 만들어 놨었잖아요. 이렇게 외국과의 무역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공행무역 체제였고 영국이 이것을 몹시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이제 공행 폐지하고 광저우뿐만 아니라 닝보, 푸저우, 샤먼, 상하이까지 다 열어버리는 개항을 하는 이런 조약을 맺은 겁니다. 바로 이 개항이라는 사건 때문에 난징 조약을 우리가 중국 근대사의 시작점으로 보는 그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이 난징 조약에 있지만 제가 이 핵심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해인 1843년에는 후먼 조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이 후먼 추가 조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난징 조약 내용에 더 얹어지는 거죠. 이 후먼 조약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으로 영사재판권과 최혜국 대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평등조약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언급하는 게 바로 영사재판권 최혜국 대우인데요. 이 영사재판권이라는 것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영국 애들이 청나라 땅에서 막 무역할 것 아닙니까? 근데 이때 영국인들이 청나라 땅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청나라 법으로 재판받는 게 아니라 영국 영사에게 영국 법으로 재판받겠다라는 그런 특권, 이게 바로 영사재판권입니다. 그래서 일명 이런 것을 치외법권이라 일컫기도 하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는 그냥 한마디로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달라 이겁니다. 영국이 이제 난징 조약을 맺었는데 이후 청나라가 다른 나라와 뭐 이런저런 조약을 맺을 일이 또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나라가 다른 나라와 조약 맺을 때 우리 난징 조약 내용보다 좋은 게 혹시 들어가면 그거 당연히 영국에게도 적용해 줘야 돼. 최고 혜택 줘야 돼. 이런 게 바로 최국 대우입니다. 당시 열악한 군사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국에 맞서 보려 하다가 굴욕을 당한 청나라의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아무튼 이 난징 조약은 개항을 하게 된 조약이고, 그래서 청나라의 근현대사의 시작점으로 보는 그런 의미가 큰 그런 조약이며, 이후 청나라가 외국과 맺는 여러 조약의 기본적인 틀이 되는 그러한 조약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차 아편전쟁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1차 아편전쟁 이후 뒤에 2차 아편전쟁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1차 아편전쟁과 2차 아편전쟁 사이에 발발한 것이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1차 아편전쟁 때문이기도 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태평천국의 이야기를 오늘 스토리에 연결해서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